일단은 비우세요. 단언컨대 필요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건 다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관계까지도 쓸모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계속 쥐고 놔주지 않는 것, 이게 오히려 낭비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금요일이면 돌아오는 대저택 라디오. 오늘은 프랑스 작가 도미니크 루루의 심플하게 산다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심플하게 살아야 한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로 지향하는 삶입니다. 제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러하길 바라고요. 저랑 오래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단순한 옷 몇 벌로 계속 방송을 이어오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심플한 삶은 정말로 내면을 꽉 채워줍니다. 작가는 비워내는 삶에 대한 통찰력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작은 책은 물건으로부터 벗어나기, 몸을 비우기, 마음을 비우기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도 물건에 대한 이야기만 나눠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댓글 요청에 따라 몸과 마음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도움이 된다 하면 추가 영상을 요청해 주십시오. 물건,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옷과 가방까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여왔던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의 짐은 점점 커지죠. 이사할 때 트럭이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물건에 집착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건의 소유를 자기 인생의 반영이자 자신이 존재하는 증거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가진 것들과 연결짓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건 탐욕의 대상이 되죠. 우리는 소비하고 손에 넣고 모으고 쌓아둡니다. 그렇게 쌓아둔 것들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죠. 그래서 정작 진짜 내 삶은 살지 못하면서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언제나 더 많은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는 순간순간을 반복합니다. 네, 각설하고 일단은 비우세요. 단언컨대 필요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건 다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존과 다른 삶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물며 인간관계까지도 쓸모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계속 쥐고 놔주지 않는 것, 이게 오히려 낭비죠. 이걸 놓지 못한다는 건 내면이 채워지지 않아 공허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끌려가던 삶에서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건 비로소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걸 뜻합니다. 네, 인생에 담긴 내용물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인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삼고 살아가야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 인생이란 그릇을 물건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몸을 생기 있게 만들고 정신을 신념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인생이죠. 그러므로 물건으로부터 벗어난 심플한 삶은 아름답습니다. 물건 때문에 멀어진 우리의 정신, 본질은 다시금 여백이 생겼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죠. 계속 그것들만 채우다 보면 우리 정신도 고물창고처럼 혼잡해집니다. 움직일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죠. 인생이란 모름지기 앞으로 막힘없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건으로 막지 마세요. 혼돈과 근심, 피로함만이 남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물건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죠. 그건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거라 저자는 강조합니다. 네,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걷는 사람은 결국 가라앉습니다. 빈자리를 두세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주세요. 답답함을 가져다주는 온갖 것들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집은, 마음은, 정신은 언젠가 쓰일 것들로 채우는 창고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추억이 깃든 물건을 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과거에 대한 애착으로 현재가 정체되고 미래가 방해받고 있음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내 인생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죠. 네, 여러분, 버리는 일에도 노력은 필요합니다. 제일 힘든 건 버리는 행위보다 어떤 게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이죠. 우리에겐 필요 없지만 버리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감하게 이별을
고하세요. 홀가분해지세요. 수천 톤의 쓰레기에 둘러싸여 생을 마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집에 손톱깎이는 하나면 됩니다. 우리는 늘 잃어버리면 어쩌지? 불안해서 여분을 두죠.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다시 사지 않을 것까지 모두 여분을 둡니다. 그러지 마세요. 플랜 B, 보험을 두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걸 제자리에 하나씩 두세요. 특히나 물건에는 최소한의 중요성만 부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물건으로는 인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턴 물건 앞에서 덥석 짚지 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쓸모가 있는지, 중복되는 물건은 없는지. 한 사진 작가가 전 세계를 다니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몽골인 한 사람이 살면서 소유하는 물건은 평균 300개. 일본인의 경우 그 숫자가 6,000개에 달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디쯤 계신가요? 네, 물건이 침투하면서 정신적인 가치가 들어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대신 남들이 사는 대로 삽니다. 다르게 가고 싶다면 자신의 결에 맞는 꼭 필요한 물건만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순수한 초록색 정원을 갖고 싶은 사람이 가격도 생김새도 적당히 괜찮아 보인다고 노란 튤립을 들여오면 그 정원은 상당히 조잡해집니다. 내게 맞는 최소한의 물건은 이런 겁니다. 내 눈에 안락하고 우아한 것, 유행하는 것보단 변치 않는 것. 이제 물건을 고를 땐 특유의 감각과 직관을 이용해 까다롭게 고르세요. 아니, 자기 자신의 일부를 구입한다 생각하고 골라라.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상적인 소파를 아직 못 샀다면 그런 소파를 발견할 때까지 돈을 모으세요. 임시로 사지 마시고요. 정확히는 임시용 물건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진정 내가 품고 싶은 물건을, 안목을 품으세요. 대불황이 닥친 1930년대 미국에서는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 가난해서 부자들은 오히려 우아하게 살기를 선택했어요. 당시 각 가정을 구별해주는 건 돈의 액수는 의미 없고 좋은 물건에 대한 안목이었던 거죠. 누군가 스테인레스 그릇을 50개씩 모을 때 그들은 5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도자기 그릇 하나를 두고 매일 사용한 거죠. 그렇다고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물건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와 환경에 딱 어울려야죠.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들끼리 어울려 일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젠 물건을 집어 결제를 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생각을 두세요. 보이는 물건을 평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런 물건들이 우리 내면의 욕구, 개인적인 취향을 잘 반영할수록 마음이 더 평안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건을, 본질을 파악하세요. 정의하고 확인하고 평가하십시오. 물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네, 여러분, 누구도 바다의 조개 껍데기를 전부 주워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는 조금만 놓고 봐야 예쁜 법이죠. 이렇게 살면 돈 문제도 해결됩니다. 대부분 돈 문제는 통제하기 힘든 욕구보다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네, 돈에는 에너지가 있죠. 가치 없는 물건에 돈을 쓰는 건 에너지를 낭비하는, 에너지가 절로 새어나가기 딱 좋은 습관입니다. 각종 SNS 광고에서 번쩍번쩍 뜨면 곧바로 사들였던 자질구레한 물건, 간식 때문에 찐 살을 빼기 위한 또 다른 제품, 이런 곳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세요. 지출 내역을 모두 적으십시오. 무분별했던 상황을 적나라하게 파악하면 비로소 분별력이 생깁니다. 물건의 생각이란 게 깃드는 순간 꽉 막혔던 돈의 흐름이 다시 순환합니다. 다시 불어나죠. 더 이상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게 됩니다. 네, 돈이란 건 얼마를 벌든 일단은 분별력 있게 써야 그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요. 물건을,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이해하십시오. 병든 식물을 치우고 장소에 맞지 않는 물건을 다 치우세요. 해로운 식품만큼이나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나를 원한다면 불필요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세요. 생기 있는 물건, 좋아하는 물건을 곁에 두세요. 수족처럼 부리는 튼튼한 것들 말입니다. 일단 모셔두고 진열해둔 물건으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심플한 삶은 무턱대고 저렴한 삶이 아니에요. 자질구레한 실내 장식을 줄줄 나열해두는 것보다 좋은 목재 합판으로 만든 벽을 마감하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죠. 네, 심플한 삶은요, 화려한 그릇을 여러 개 진열해두는 게 아니라 보기에도 편한 고급 식기 하나를 매일 쓰는 삶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워지고 멋스러워지죠. 이걸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물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심플한 삶에는 돈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신념이죠. 자신의 신념. 이것이 질서와 진짜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오로지 장식을 위한 물건은 정체되고 경직되고 생기가 없어요. 차라리 아무 물건도 두지 마십시오. 빈 공간은 상상력을 불러옵니다. 빈 공간을 존중하세요. 삶에, 집에, 물건들의 공간에 스타일을 부여하세요. 조화롭게, 심플하게 말입니다.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 여러분의 옷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옷은 잘 입어야 해요. 사치를 부리라는 게 아니고요. 뒤에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옷차림에는 생각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옷차림을 했을 때 스스로 만족하는지가 중요하죠. 자신만의 스타일을 계획하고 머리에 그리세요. 네, 여러분의 스타일은 여러분이 원하는 내 모습, 여러분의 상상력, 결단력, 판단력, 생활 방식을 대변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옷을 소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정도면 할부하면 살 수 있다고 옷을 사들이는 행위를 멈춰야 해요. 우리는 가진 옷의 20%만 입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옷은 기분을 안 좋게 하는 불편한 옷들이죠. 이런 옷들에 불만이 쌓이면 이걸 상쇄하려고 사람은 먹는 일로 기분을 푼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옷장도 마이너스가 곧 플러스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옷차림에서 일관된 스타일을 추구하며 딱 필요한 것만 둘 때 삶은 비로소 모든 과잉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막 꾸미지 않아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으세요. 자신감이 생기고 이 자신감은 남들도 알아차립니다. 옷장을 단순하게 하세요. 버릴 옷은 버리고 좋아하는 옷만 남겨볼까요? 스타킹, 양말도 6개월치씩 쟁여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 옷을 갖춰야 합니다. 색상을 내게 맞는 2-3개로 제한하고 그 외 색은 기분 전환용으로 몇 벌 신중하게 골라 추가하세요. 1년에 8개월은 언제 꺼내 입어도 손색 없는 옷들로 채우십시오. 한 벌로 입어도 괜찮고 따로 입기도 수월한 옷, 아침에 어떻게 조합해도 맞춰 입기 좋은 옷, 여러 번 세탁해도 변형되거나 보풀 생기는 일 없이 어느 정도 품질을 갖춘 옷 말입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겉모습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잘 입는 것은 안락한 집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옷 10여 벌만 있어도 어떤 자리에도 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문제 하나가 훅 빠져나가죠. 싫어하는 옷을 걸어놓고 불평하는 이상한 에너지 낭비 마시고 큰맘 먹고 너무하다 싶은 옷은 버리세요. 여러분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이 설명해줍니다. 내가 단정한지, 청결한지, 칠칠치 못한지, 독특한지,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멋을 많이 부리는지까지요. 가방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자 정체성의 일부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방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명품 이런 게 아니라요. 아침마다 다른 것으로 바꿔들지 않아도 될 만큼 아름답고 클래식한 것, 가득 채워도 들기 쉽고 가볍고 오래 써도 망가지지 않는 질이 좋은 것, 처치 곤란한 가방 10개를 막 진열해 두지 마시고요. 몇 개로 통일하세요. 이런 가방은 우리를 순식간에 질서 정연하고 즐거운 장소로 데려다 줍니다. 네, 여러분. 옷과 가방은 우리에게 부족한 많은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몸에서 떨어져 지내는 물건들보다 중요하죠. 그러니 항상 잘 정리하세요. 제대로 걸고 개어놓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한 것, 믿을 만한 나만의 브랜드, 관리하기 쉬운 클래식한 아이템을 고르세요. 자기 관리는 우선 건강, 그리고 재정 상태, 그 다음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로워야 하죠. 스타일이 확고한 질서 정연한 옷차림에선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 모습에 드러나도록 변화하세요. 빛내세요. 개성을 가진 사람은 유행을 거부합니다. 유행은 바뀌고 개성은 남으니까요. 유행이 돈으로 사는 거라면 개성은 스스로 지니는 거죠. 네, 유행은 눈길을 끌고 개성은 단순하며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옷은 친구도 되고 적도 됩니다. 돋보이게 하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죠. 건축가와 인류학자들은 말해요. 집은, 옷장은 한 개인의 정신을 찍어내는 곳이다. 인간은 자신이 사는 장소에 지배를 받는다.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집과 옷장은 우리를 방해한다. 단순하고 정돈이 잘 된 집과 옷장은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네, 마이너스. 비워내기를 하면 새로운 좋은 것들이 채워집니다. 특히나 집에 여백을 두면 그곳은 빛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채워지죠. 진심으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집은
누군가 있을 때만 사람이 사는 공간 같습니다.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도, 활동의 흔적도 없죠. 골치 아픈 물건에 신경 쓸 일이 없는 그런 집, 애물단지, 일거리, 짐이 되지 않는 집, 오로지 재충전을 위한 그런 집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소유할 수 있는 건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루하루의 시간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해야 할 것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혀 현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죠. 그냥 고민만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또 시간을 낭비했다는 말로 유일한 소유물인 시간은 또 흘려보냅니다. 답은 간단해요. 해야 할 걸 지금 하면 됩니다. 그럼 시간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되거든요. 정신이든 공간이든.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과 멀어지세요. 삶을 심플하게 만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야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을 빨리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죠. 상황과 물건에 끌려다니면서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세요. 시간이란 소유물을 흘려보내면서 진짜 소유할 수도 없는 물건들로 자신을 몰아붙이며 괴로움을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고상한 일은 가만히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삶이란 결국 인식의 문제예요.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을 특별한 기회로 만드는 것도 다 우리 인식에 달려있죠. 이 인식이란 건 시선을 빼앗기는 잡다한 것들을 비워냈을 때 탁월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특별한 삶은 물건, 옷, 가방에 있지 않습니다. 사물을 보는 탁월한 인식으로 인생을 잘 사는 것, 이것은 일종의 습관이고, 그러니 인식의 습관을 높이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선 고정 댓글에 영상 하나를 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인식, 그러니까 신념 가꾸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보잘것없던 삶이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단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 빈 공간에 상상력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면 상식이 되살아나고 인생을 관통하는 통찰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삶의 군사를 빼세요. 그제서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천천히, 단호하게 비워내십시오. 아무리 강한 악질 같은 생각도, 습관도, 기존의 여러분 모습도 없애겠다고 생각하면 없어집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안 좋은 것들을 먹고 그걸 용납하고 늙고 병들고 살찌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보다 지금 꽤 많이 힘든 몸과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오늘 이 영상으로서 다시금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은 사실상 자기 존중의 문제거든요. 인격적으로 지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자신의 몸 그리고 마음을 돌보는 일이 인생에서 완전히 1순위가 되어야 마땅하죠. 보통 나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사라지면요, 그 자리엔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우둔함, 게으름, 방관, 떳떳하지 않음, 비교하는 마음. 돌보지 않은 몸은, 그리고 마음은요, 결국 우리에게 해를 입혀요. 네, 그러니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건 진짜 그게 바로 책임감 없는 겁니다. 명백히 그렇죠. 그러니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일은 사실상 의무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나라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일을 1순위로 올려야 합니다. 사실 각자가 이것만 잘해도 사람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부터요. 여러분 거부터 하셔야죠. 본인을 돌보지 못하면, 본인의 상태가 스스로 생각해도 엉망이라면 여러분이 손대는 그 무엇도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려면 뭐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하루를 쭉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네, 먹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음식을 대하는 태도,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주변에 정말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요. 몸무게에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음식으로 학대를 하듯이 몸에 우겨놓고 괴로워하다가 다시 또 절식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도망가지 마 라고 말해줬는데요. 그랬더니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아 보이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줬어요. 지금 과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먹는 걸 딱 멈춰봐 라고 말해줬어요. 그 친구는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저자의 말을 빌리면요, 우리가 배가 고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해할 때 우리는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식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또 강조하는데요. 음식이라는 건 사실 내 몸에 편안한 걸 적당히 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지루하면 음식을 그냥 먹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너무 힘들게 음식을 소비하죠. 그리고 그렇게 몸이 상하고요. 네, 저자는 더 이상 음식을 적으로 두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과체중인 사람의 경우 지금 먹는 양의 3분의 1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적당한 양을 찾으면 비로소 몸이 가뿐해지고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갑자기 양이 줄어서 막 힘든 것 같아도 1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면 오히려 더 많은 활력을 되찾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에 훨씬 더 잘 대처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나를 통제함으로써 강요하고 시기하고 탐내고 부러워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 피로, 우울함, 짜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식생활이 어딘가 과해지는 거죠.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집어넣으면 우리 몸은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달래지 않으셔야 해요. 진짜 몸이 원할 때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통제하는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하죠.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진짜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막 파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 먹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라는 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하면 드는 느낌이 하나 있는데요. 더 많은 것들을 해 나간다는 느낌, 그 느낌을 일상에서 느끼면서 레벨업 해 나가는 건 바로 여기 먹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 중에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해내기 시작하면 진짜 가장 밑에 있는 뿌리부터 바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성공을 해도 어딘가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든 선을 넘는 방식으로 먹는 걸 피하셔야 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음식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팝을 굶거나 건강식품에 큰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연연하는 그 어떤 강박적인 행동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 말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소위 인생 비대비 돌리면서 인생 바꿔야 하는데 음식이 이걸 방해하면 안 될 겁니다. 음식은 딱 여기까지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즐겁고 편안한 형태를 갖춰서 여러분의 몸과 어우러지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내 몸이 원하는지 내 마음이 허기진 건지 살핀 다음에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것들을 적당량 먹으면 그만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것, 소위 먹는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할 게 있죠.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요. 운동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표정과 자세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표정을 의식해서 자유자재로 쓰는 거, 이건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생각은 보통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표정은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밝게 유지해라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표정이 긴장되어 있다는 건요, 생각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겁니다. 긴장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건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즉시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표정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사실 훨씬 쉽거든요. 표정에서 긴장을 없애면 신기하게도 생각의 긴장도 훨씬 괜찮아집니다.
반대로 표정이 계속 긴장되어 있으면 생각이 계속 경직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을 위해 부단히 가는 것, 이게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여러분, 언제든 긴장되는 순간을 마주하면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미간을 풀고 가능하면 미소를 짓고 얼굴 근육을 풀어보는 겁니다. 진짜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세를 보세요. 저자는 우리 몸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몸짓의 집합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단순한 몸짓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마음이 내 몸짓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생각을 지녔다면 그게 여러분 몸짓을 통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세를 구부정하지 않게 해보십시오. 네, 기존에 어떻게 해왔건 그건 상관없어요. 앞으로 반복해서 하는 몸짓이 여러분 몸에 깊숙이 계속 쌓일 거고요. 결국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래서 자세가 안 좋아, 몸이 구부정해 라는 말, 일단 이 말부터 이제 하지 않는 것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표정과 자세는 사실 우리 마음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직되지 않게 이걸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직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유로운 마음이고요. 이건 자신감이라는 걸로 나타나서 우리의 표정과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생각부터 가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저자는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이 말과 이미지가 화학 물질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정신에 종속되어 있죠. 스스로 나는 원래 뚱뚱하다는 생각을,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날씬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일단 스스로 나는 날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부터 바꿔야 하니까요. 그래야 단 한 번도 날씬한 적 없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날씬해질 수 있다고 저자는 진짜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내가 있으면 마음을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울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서 빠져나왔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몸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도움과 조언을 주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생각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죠. 날씬해지고 싶으면서 과자 한 조각 먹고 싶어지는 욕구를 참을 수 없습니다. 늘 이런 갈림길에서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에겐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라고 하니까 스스로에게 막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억압하면서 스스로를 막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규칙은요, 여러분이 상상으로 그리는 바로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일종의 처방약 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 초반에 제가 먹는 걸 스스로 통제하는,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다듬고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 이걸 갖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을 찍는 일은 당연하게도 바로 운동이겠죠. 운동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네, 여러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이라면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일상은 너무 뻣뻣하잖아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긴장해서 에너지가 줄줄 새죠. 그러다 보면 해야 할 일도 흐지부지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 운동을 통해 몸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느끼세요. 긴장을 푸시고요. 주 2회 1시간 작정하고 하는 운동도 좋지만 그냥 딱 하루에 10분씩 꾸준한 것도 좋습니다. 그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것, 여기서 또 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박이 생겨서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일상에 배치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규칙을 정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으로 긴장을 풀고 생기를 찾은 사람은 빛, 카리스마, 아우라를 발산한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네, 내 삶을 떠받치는 이 작은 규칙들은 일단 그날 하기만 했으면 성공입니다. 그날은 성공한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한 성공이니까 이게 바로 나를 돌본 겁니다. 그리고 이걸 21일만 반복해보세요. 21일 이후에는요, 이제 안 하면 뭔가 불편하고 오히려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 상태가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장착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는 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매번 쉬지 않고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이에요. 진정한 자신감은 이럴 때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 그리고 고통은 얼굴빛, 표정, 주름을 통해 얼굴에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모든 감정들이 모여서 바로 오늘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된 거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상상 속 내 모습을 현실로 옮기지 못한 채 손에 잡히지 않는 고민에만 갇혀 살죠. 살을 10kg만 더 빼면, 이직할 수 있다면, 시드머니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돈만 많았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일단 더 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물건, 음식을 비롯해서 여러분 그 자체,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래야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겨야 뭐든 더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치료해야 할 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다. 우리는 사실 뭐든 너무 과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몸에 자극을 쌓고 불필요한 생각, 음식들을 막 축적하면서 각종 화학 제품을 집어넣습니다. 진짜 쌓아야 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엄한 데다 스트레스를 풀고 악순환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는 건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균형을 얻으려면 자극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각종 독소들부터 제거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얻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초연함이에요. 그리고 이 초연함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디 잡생각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악질 같은 생각도, 습관도, 기존의 여러분 모습도 없애겠다고 생각하면 없어집니다. 보통은 생각의 가장 깊은 곳 뿌리에는 그걸 없애는 건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못 없애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계속 방해하게 두지 마세요. 멀리 치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